카메라는 좁은 군사 기숙사 내부를 천천히 훑는다. 벽에는 훈련 사진과 메모가 붙어 있지만 그 공간은 싸늘하고 어둡다. 한 유경 소령이 구석에 앉아 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군화는 진흙투성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 또 맞겠지. 그녀의 속삭임이 울리자 바로 옆에서 김지훈 대위가 비웃으며 다가온다. 어머 소령님, 오늘도 그렇게 약하게 보여. 그가 발로 그녀의 가방을 차며 조롱한다. 너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하찮은 병사, 그냥 장난감이지. 한유경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 하지만 눈빛 속에 미세하게 번뜩이는 결의가 스치고 있었다. 그 순간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 클로즈업, 피와 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 그리고 화면 전환, 불빛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이제 시작이야. 사람들은 나를 한유경 소령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가짜다. 내 진짜 이름은 윤서진 소장, 대한민국 육군 감찰총장. 겉보기엔 무력한 포로였지만 나는 절대 쓰러진 게 아니었다.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고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쾅 묵직한 망치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차가운 쇠못이 거친 나무를 뚫고 그대로 내 손바닥과 뼈까지 깊숙이 박혔다. 억눌린 신음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손목에서 시작된 고통은 전류처럼 퍼져나가 온몸을 흔들었다. 팔을 타고 어깨로, 척추를 따라 심장으로, 그리고 다리까지. 숨이 막히고 이가 덜덜 떨렸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겁고 끈적한 피는 팔꿈치를 지나 땅바닥에 떨어졌고 숲속의 고요를 깨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툭, 뚝. 나는 거친 밧줄에 묶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 몸은 피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팔은 양옆으로 강제로 벌려진 채 꼼짝할 수 없었. 살이 파고드는 밧줄은 피부를 찢고 근육을 조였다. 차가운 쇠못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왔다. 순간 뼈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살이 찢어졌고 손은 그대로 나무 십자가에 박혀 움직이지 못했다.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끝부터 번진 뜨거운 통증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마치 쇠못이 심장까지 꿰뚫는 것 같았다. 피가 터져 나왔다. 팔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린 피는 팔꿈치에 모였다가 방울이 되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또 피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숲은 더 조용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숨을 몰아쉬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몸은 십자가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지만 정신만큼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나는 버텨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피가 흐르는 내 손, 그 붉은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심판의 시작이었다. 내 눈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하나는 군복 위에 어두운 외투를 걸친 채 두 손을 뒤로 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김강환 대령. 그 옆에는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를 띤 김지훈 대위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기묘하게 들떠 있었다. 잔혹함 속에서도 묘한 즐거움이 묻어났다. 하하, 네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맞서고 있는지 알기나 해? 김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내 얼굴을 내려다봤다. 피투성이가 된 내 손과 팔을 바라보며 그는 오히려 더 흥분한 듯했다. 여긴 네 세상이 아니야. 여긴 우리 집안의 땅이고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네가 뭐라고 생각해? 감히 주인에게 덤빈 그저 하찮은 개일 뿐이야. 그 순간 김강환 대령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모든 걸 내려다보는 사람의 얼굴일 뿐이었다.
김지우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 눈높이까지 내려다봤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점점 더 비틀어졌고 그 눈빛은 사람을 짓밟는 듯 차가웠다.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자, 모든 걸 지배하는 자는 바로 우리 가문이지. 나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그를 노려봤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비웃듯 말을 던졌다. 그리고 넌 뭐야? 감히 주인에게 대든 그저 발밑에 개 한 마리에 불과하지.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었 피범벅이 된 내 손목, 십자가에 묶인 내 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 눈동자. 그는 순간 미간을 찌푸리더니 더욱 깊은 경멸을 담아 속삭였다. 내 눈빛, 아직도 꺾이지 않았군.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이 땅에서 누가 왕이고 누가 짐승인지. 김지훈의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김강환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의 흥분된 표정과는 달리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지훈아, 그만해라. 하지만 그 말투에는 재지의 온기 따윈 없었다. 오히려 냉정한 선언 같았다. 그는 십자가에 묶인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쓸모없는 건 버려야 한다. 이 여자는 이미 끝났. 여기서 죽게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의 말은 마치 판결문 같았다.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고 오직 철저히 계산된 냉혹함만 남아 있었다. 김강환 대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말 한마디마다 망치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린 널 여기 그대로 두고 갈 거다.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십자가에 묶인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엔 연민도 흔들림도 없었다. 이 꼴을 본 다른 놈들은 다시는 감히 대들 생각조차 못하겠지. 네가 본보기가 될 거다. 옆에서 지훈이 피식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곧 밤이 된다. 이 숲엔 굶주린 짐승들이 내려오지. 살아남고 싶으면 기도나 열심히 해라. 그들의 말은 선고 같았다. 그리고 곧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며 숲속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김강원과 지우는 마지막으로 비웃음을 남긴 채 뒤돌아섰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가 차갑게 울리며 점점 멀어졌다. 숲속은 곧 다시 고요해졌다. 남은 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나와 흙바닥 위로 떨어지는 피방울 소리뿐이었다. 하, 하, 거친 숨소리가 공기 속에 퍼졌. 쇠못이 박힌 손목은 불에 타는 듯 뜨거웠고 온몸은 마비된 듯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숲을 바라봤다. 사방은 적막했고 누구도 오지 않았다. 그 순간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숲은 금세 적막해졌. 멀어져 가는 군화 발소리가 사라지자 남은 건 내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헉, 숨을 들이쉴 때마다 쇠못이 박힌 손목이 뒤틀리며 다시 고통을 몰고 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자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식으며 더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다. 슈,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쳐 지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쓸쓸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도망칠 길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온 세상이 내 숨소리와 바람 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다. 쿵쿵. 점점 더 느려지고 무거워졌다. 나는 고개에 떨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대로 쓰러지면 끝이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흐릿해졌지만 마지막 끈은 놓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몸 전체가 고통으로 뒤틀렸다. 쇠못이 뚫고 들어간 손목의 고통은 이미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신경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으아, 억눌러왔던 비명이 결국 터져나왔다. 가슴은 찢어질 듯 요동쳤고 다리는 제멋대로 떨려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몸이 흔들렸다. 피부는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근육은 끊어질 듯 당겨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폐마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몸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다는 증거가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을. 몸은 고통에 짓눌려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정신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아도 내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의지가 살아있었다. 후. 나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이를 악물었다. 고통이 나를 삼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 순간마다 나는 더 똑똑히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눈을 감았다. 뜨자 눈빛은 다시 강철처럼 매서워졌다. 피와 땀에 젖은 얼굴 위로 두려움 대신 싸워야 한다는 각오가 스며들었다. 몸이 울부짖었지만 의지는 모든 것을 제압했다. 고통조차 내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나는 온몸이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긁어모았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졌고 팔은 마비된 듯 무거웠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억지로 숙였다. 그 순간 시야 한가운데에 작은 펜던트가 들어왔다. 가슴 위에 매달린 목걸이. 피와 땀에 얼룩졌지만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은.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의 무게가 담긴 증거였다. 순간 기억이 스쳐갔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내 목에 걸어주던 그날. 힘들 땐 이걸 잡아. 그럼 버틸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지금이 바로 버텨야 할 순간이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쇠못에 고정된 손목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뼈가 갈라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었다. 끄드득. 순간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손목에 뼈가 어긋나면서 살이 찢겨나가고 상처가 벌어졌다. 뜨거운 피가 폭발하듯 솟구쳐 나왔다. 피는 팔을 타고 흘러내려 땅으로 떨어졌다. 뚝. 피방울이 흙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고통을 조롱하듯 또렷하게 울렸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흔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내 의지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각성시켰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피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곧 너희의 심판이 될 것이다. 피와 땀에 젖은 내 얼굴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온몸이 떨려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마지막 남은 힘으로 고개를 억지로 숙였다. 하아, 하아. 거친 숨소리 속에서 드디어 내 턱이 가슴 위에 걸린 펜던트에 닿아 차갑게 식은 금속이 피부에 스쳤고 그 순간 나는 이를 악물며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펜던트가 흔들리며 안쪽에 작은 홈이 드러났다. 내가 이 목걸이를 늘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이곳에 숨겨진 비밀 장치 때문이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눌러 펜던트를 돌린 뒤 혀끝으로 안쪽 버튼을 눌렀다. 딸칵. 아주 작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숲의 정적을 갈라놓는 신호탄이었다.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나약한 SOS일지 모르지만 내겐 심판을 부르는 선언이었다. 숲속에서 울린 딸칵 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구조 신호가 아니라 심판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나비라 불렀다. 겉으로는 여린 날개를 가진 나비 같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녀가 날개를 펼치는 순간 부패와 타락은 뿌리째 뽑혔고 권력자들의 오만은 산산이 무너졌다. 지금 이 순간 숲 한가운데에서 그녀가 흘린 피는 다시 한번 그 날개를 펴게 만들고 있었다. 장면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대한민국 육군 본부 감찰 총감실 군 내부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자리.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든 숨이 막힐 만큼 압도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꺼운 나무 문이 닫히면 바깥의 소음은 모두 차단되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수많은 훈장과 대통령 표창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각각의 훈장에는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병살의 희생이 담겨 있었다. 그 앞에 서는 자들은 결코 가볍게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넓은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는 서류철과 군 기밀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그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했고 군의 명예와 국가의 안위를 좌우했다.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이곳은 부패를 단죄하는 법정이었고 불의를 베어내는 칼날이었으며 동시에 무너져가는 군의 질서를 붙잡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래서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곳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권력을 쥔 자들조차 이 문 앞에 서면 제왕의 자존심을 버리고 죄인의 얼굴로 바뀌었다. 윤서진의 집무실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군 내부의 균형을 잡는 심장부이자 권력의 흐름이 교차하는 중심이었다. 수많은 장군들과 정치인들이 이 방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이곳에 들어와 명예를 잃고 또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다.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빛은 집무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책상 위에 떨어졌다. 견고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그 책상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냈음에도 여전히 매끄럽게 빛났고 그 표면에는 칼자국 하나, 흠집 하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 책상에 앉는다는 것은 곧 권력의 중심에 선다는 뜻이었다. 벽면 가득 걸린 훈장과 표창장들은 마치 병사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묘비 같았다. 그 하나하나에는 전장에서 터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스며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들어 그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고추세우곤 했다. 그리고 방의 주인, 윤서진 소장, 그 이름은 군 안에서 곧 공포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부패한 자들에게 그녀의 이름은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칼날이었고 정의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누군가는 뒤에서 그녀를 강철 나비라 불렀다. 겉모습은 나비처럼 단아했지만 그 날개짓은 강철보다 더 강력했고 그 결단은 가차 없었다. 그녀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눈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군관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권력이었고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수많은 장군들이 몸을 떨었다. 그 순간 강철 나비라 불리는 윤서진의 얼굴은 깊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집무실의 불빛이 등 뒤에서만 비추고 있었기에 그녀의 표정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구겨진 종이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 곳곳에는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군 서류철 속에 정리된 깔끔한 문서들과는 달리 이 종이에서는 절박함과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건 단순한 보고서도 진술서도 아니었다. 바로 한 병사가 남긴 마지막 편지, 다시 말해 유서였다.
윤서진은 숨을 고르며 종이를 천천히 폈다. 떨리는 글씨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씨는 두려움에 얼룩져 있었고 절망으로 무거웠다. 그 종이는 한 젊은 병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이 글은 스스로 생을 끊기 전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간 유서였다. 윤서진은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묘비석보다도 무거웠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땅속에 묻힌 비석처럼 가슴을 눌렀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 위엔 잉크가 번진 자국과 얼룩진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고 절망이 녹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걸 포기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속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목이 메어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윤서진의 눈이 글귀 위에서 멈췄다. 숨이 순간 멎는 듯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편지 속에는 가장 끔찍한 고발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김지훈 대위는 악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종이를 잡은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 담긴 두려움과 분노가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다. 그 다음 줄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군화가 더럽다고 그는 내 얼굴을 군화로 짓밟았다. 순간 서진의 눈앞에 장면이 떠올랐다. 젊은 병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위에 군화발을 얹은 지훈의 얼굴, 잔인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졌다. 하서진은 낮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분노와 비통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편지의 다음 문장은 더욱 끔찍했다. 휴가를 가고 싶으면 부모님께 돈을 받아오라 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날 죽이가고 협박했다. 심지어 내 머리를 변기 속에 처박았다. 윤서진의 손이 종이를 움켜쥔 채 덜덜 떨렸다. 잉크가 번진 글씨였지만 그 안의 절망은 너무나 선명했다. 마지막 줄은 더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어머니. 순간 서진의 눈앞에 참담한 장면이 그려졌다. 젊은 병사들이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지훈이 그 위에서 군림하며 비웃는 모습. 군대가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적인 감옥으로 전락한 현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져.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군 전체의 명예를 짓밟는 범죄였다. 편지는 계속해서 더 깊은 절망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강환 대령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겼다. 윤서진의 눈썹이 서서히 좁혀졌다. 한 사람의 타락을 넘어 이제는 가문의 악행이 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다음 문장은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정수군이라는 이 부대를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광경이 그려졌다. 군기가 사라진 병영, 공포에 눌린 병사들,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며 조롱하는 김강환과 지훈의 모습. 군대가 더 이상 국가의 조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적인 소유물이 되어버린 현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건 단순한 비위 문제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정의를 송두리째 삼키는 체계적인 범죄였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구겨지고 얼룩진 유서는 그녀의 손 안에서 작게 바스락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은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자 정의의 결심이었다. 희생당한 병사의 절규가
그녀의 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것은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 숨소리마저 고요해진 순간 마치 어둠 속에서 방검이 번뜩이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냉혹하게 빛났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낮게 속삭였다. 윤서진이 유서를 접어내려 놓는 순간 창밖에서 강렬한 불빛이 번쩍였다. 깜빡깜빡 붉은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요란하게 회전했다. 육군 본부의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다. 보통 이 불빛은 전시회나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에서만 켜졌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을 가르듯 붉은 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전 구역을 물들였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그 빛은 단순한 비상 신호가 아니었다. 바로 강철 나비 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창밖에 붉은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육군 본부 전역이 흔들리는 듯 긴박한 경보가 이어졌고 건물 밖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철저히 무장한 특수부대 병력들이 나타났다. 방탄 헬멧에 적외선 고글, 완전 무장한 전투복 차림, 소총의 안전장치가 풀리며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발소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다가오는 심판의 북소리 같았다. 윤서진은 창가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수순이라는 듯 특수부대원들의 동작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듯 정해진 표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통신기에서 짧은 명령이 흘러나왔다. 목표, 김강환 대령 및 김지훈 대위, 체포 우선, 저항시 사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병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방아쇠 위에 올려진 손가락, 긴장된 숨소리, 그리고 절대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무게감,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이제 곧 권력에 취해 왕이라 착각했던 두 사람 앞에 진짜 심판이 도착할 것이다. 창가에서 내려다보던 윤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그 시각 부대 외곽에 위치한 호화스러운 별장, 고급 샹들리에가 빛나는 식당 안에서 김강환 대령과 김지훈 대위는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건배, 지훈이 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아버지, 이제 누가 감히 우릴 건드리겠습니까? 부대는 이미 우리 손아귀에 있는데, 원태. 김강환은 묵직한 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비웠다. 그래, 지훈아. 군대란 건 힘으로 굴러가는 거다. 명예니 정인이 떠드는 놈들은 결국 약한 자들일 뿐이지. 우리에겐 권력이 있다. 그게 전부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진수성찬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별장 안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경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정작 이 집안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불과 몇 분 뒤 그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별장 주변은 점점 고요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마저 사라지고 대신 낮고 묵직한 발소리들이 땅을 울렸다. 표적지 접근 완료. 무전기 너머로 짧고 날카로운 보고가 들려왔다. 어둠 속 특수부대원들이 나무와 담벼락 사이를 조용히 파고들었다. 몸에는 야시경이 장착되어 있었고 총구는 이미 표적을 향해 고정돼 있었다. 붉은 레이저 조준점들이 별장의 벽을 스쳐 지나갔다. 옥상, 창문, 정문, 후문, 모든 출입로에 동시에 그림자가 붙었다. 포위 완료, 명령 대기 중.
특수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별장 안에서 여전히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밖에서는 이미 심판의 칼날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 윤서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둘러싸인 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붉은 경광등의 반짝임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물들이고 있었다. 짧은 침묵 뒤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부대, 주의 깊게 들어라. 숨소리가 잠시 정적을 가른 뒤 이어진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목표는 김강원과 김지훈. 이 순간부터 작전 개시다. 무전기 너머에서 특수부대원들의 짧고 굵은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저 두 사람에게 자비는 없다. 윤서진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어둠을 가르던 정적이 산산조각 났다. 탕, 탕, 덩, 동시에 울린 총성. 특수부대원들의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이 별장의 두꺼운 문짝과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며 불꽃을 튀겼다. 강철문이 폭발하듯 부서지고 연막탄이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거실을 뒤덮었다. 진입 짧고 날카로운 구호와 함께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돌입했다. 철저한 훈련으로 다져진 발걸음이 바닥을 울렸고 레이저 조준선이 사방을 가르며 움직였다. 별장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술잔을 부딪히며 웃던 공간은 이제 연기와 총성으로 가득했다. 별장 안이 요란한 폭발음과 연기로 가득 차자 김강원과 김지우는 술잔을 떨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뭐야 이게. 지훈이 눈을 크게 뜨며 연기에 휩싸인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잔뜩 취해 있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강환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겨우 일어났다. 이놈들이 감히 내 집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연막 속에서 붉은 조준 레이저들이 교차하며 움직였다. 차갑고 무자비한 빛들이 두 사람의 가슴팍을 겨냥하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 그들의 왕국이라 믿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쾅쾅 울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별장 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성기를 통해 증폭된 그 목소리는 벽과 천장을 타고 퍼져 도망칠 구멍조차 남기지 않았다. 김강환 대령, 김지훈 대위, 당신들은 이미 포위됐다. 순간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지훈은 귀를 의심하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반면 김강환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나 다시 한번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항하면 사살한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김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연기 속에서 반짝이며 흘러내렸다. 그는 허둥지둥 허리춤에 손을 뻗더니 결국 권총을 꺼내들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빛은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손에 쥔 권총은 무겁게 흔들렸고 방아쇠 위에 올린 손가락은 제멋대로 떨렸다. 그가 겨눈 건 특수부대원들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인 절망 그 자체였다. 김강환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지훈아, 총 내려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나 지훈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특수부대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움직였다.
샥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어둠을 가르며 동시에 김지훈의 가슴팍에 꽂혔다. 붉은 점들이 그의 목리를 덮자 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손에 쥔 권총이 점점 더 크게 흔들렸고 눈빛은 점점 더 흔들렸다. 특수부대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마지막 경고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가슴에 박힌 붉은 점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란 말인가? 지훈아? 김강환의 절규가 별장 안을 가리며 터져 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기 위해 몸을 던졌다. 술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몸이었지만 순간만큼은 늙은 군인의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듯 움직였다. 내 아들은 안 돼. 그의 어깨가 지훈을 밀쳐내며 앞을 막아섰다. 그 순간 수십 개의 붉은 조준점이 김강원의 가슴팍으로 옮겨갔다. 특수부대원들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길 듯 움찔했다. 공기는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강환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가 대신하겠다. 나를 잡아라.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스쳐갔다. 지금껏 쌓아 올린 권력과 오만이 한순간에 무무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로서 아들을 감싸고 있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리자 방 안의 긴장된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다. 연기 속에서 검은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윤서진.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조명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지며 그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빛나게 했다. 특수부대원들은 즉시 총구를 낮추며 자세를 고쳐 세웠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지휘가 이뤄지는 듯 공기가 단단히 조여졌다. 김강환은 놀란 듯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이은,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냉혹한 눈빛으로 두 부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총구보다 더 날카로운 심판이었다. 김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쥔 권총이 덜컥덜컥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질 듯했다. 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너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훈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휘청거렸다. 그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한유경 소령이 지금은 냉혹한 심판자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너 어떻게?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 눈에는 절망이 번져갔다. 윤서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서늘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두 부자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너희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특수부대원들 조차 숨을 죽였고 김강환과 지훈은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총알보다 날카로운 그 시선이 두 부자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김강환의 얼굴이 핏빛으로 달아올랐다. 그는 치를 떨며 이를 악물더니 마침내 울부짖듯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계집년 따위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오만과 공포가 동시에 터져나온 절규였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했지만 사방은 이미 레이저 조준선으로 가득했다. 특수부대원들의 차가운 총구가 그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 떨리는 손가락을 흔들며 서진을 향해 소리쳤다. 난 절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윤서진이 천천히 앞으로 한 발 내디뎠. 그녀의 군화가 바닥을 울리며 울린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공기마저 팽팽히 긴장됐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발끝에서 시작해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에 멈췄다. 그 눈빛은 칼날 같았다. 아니, 총알보다 더 날카롭고 더 무자비했다. 진강환의 심장을 정조준한 듯 흔들림 하나 없는 시선이 꽂혔다. 김강환, 그녀가 낮고 단호하게 이름을 부르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네가 그토록 믿었던 힘, 그 오만한 권력, 오늘 여기서 끝난다. 김지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쿵 하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손에서 떨어진 권총이 차갑게 굴러가며 멀리 나동그러졌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만했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공포에 질린 어린 아이 같은 얼굴뿐이었다. 제발. 서진 소장님. 그는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특수부대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윤서진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진이 천천히 눈을 들어 지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 방 안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용서, 죽은 병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한마디에 지훈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가 저지른 폭력, 그가 무시했던 생명들의 절규가 한순간 그의 양심을 덮쳤다. 윤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조금 옮겼다. 특수부대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게 지훈을 가두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김강환의 몸이 순간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그는 권력과 명예를 진 남자였고 군대와 부하들이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윤서진과 특수부대의 존재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눈빛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떨렸으며 평생 지켜온 오만함마저 사라져버렸다. 이럴 수가, 내 권력은. 그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한때 자신이 군과 부대를 지배했다고 믿었던 모든 힘이 지금은 손안에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떨며 바닥에 주저앉는 동안 김강환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장군이 아닌 단지 인간으로서의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권력과 위세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났음을. 윤서진이 천천히 걸어 앞으로 나아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단호했으며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극도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시선은 두 부자에게 꽂혔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말 한마디로도 모든 숨결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그녀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고통과 학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김강환과 지우는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손은 떨렸고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지 눈앞에서 똑똑히 깨달았다. 윤서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권력의 심판을 상징하는 듯 방 안을 압도했다. 특수부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다. 잠시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했다. 별장 안에는 연기와 붉은 레이저만 남아 있었고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강환과 지훈은 바닥에 서서 떨고 있었다. 손은 아직도 떨렸고 눈빛은 두려움과 당황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심판이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윤서진은 몇 걸음 더 나아가 손을 낮게 들어 지휘봉처럼 쥐었다. 그 순간 특수부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총열이 움직이고 레이저 조준점이 더욱 선명하게 흔들리며 목표를 정확히 겨냥했다. 모든 것은 잠시 멈춘 듯 보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심판의 긴장감이 응축되어 있었다. 순간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그러나 동시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전운이 느껴졌다. 이제 단 한마디 신호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김강환과 김지우는 연기와 총성 속에서 완전히 무력해졌다. 특수부대원들이 두 사람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자 두 부자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단지 잔낱 죄인일 뿐이었다. 여기서 끝이다. 윤서진이 낮고 단호하게 말하자 김강환은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지만 특수부대원들의 강력한 압박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군사교정시설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죗값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부하를 학대하던 사람도, 권력을 남용하던 자도 법과 정의 앞에서는 단지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 한편 윤서진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숨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군대의 위대한 훈련관이었다. 부패와 폭력을 근절하고 정의와 명예를 지키는 진정한 지도자. 그녀가 설 수 있는 연단과 훈련장은 단순한 체육관이 아니라 미래의 장교들을 단련시키는 군대의 심장이었다. 군사 기강과 명예를 강조하며 윤서진은 젊은 장교들에게 말한다. 군대란 힘만으로 굴러가는 곳이 진정한 힘은 책임과 정의, 그리고 동료를 지키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군사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젊은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전설적인 상징임을 느꼈다. 이제 군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부패와 폭력은 끝났고 정의와 법이 승리했다. 그리고 윤서진은 그 중심에서 모든 장교의 귀감이자 군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 있었다.